안녕하세요, 홍센입니다. 바벨탑을 아십니까? 다시 이 바벨탑이 우리 인류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은 의논합니다. 어서 도시를 세우세.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자고 우리 이름을 날려서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말일세. 이것을 본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답니다.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에 시작에 지나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당장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겠다. 여호와는 온 세상의 말을 뒤섞어 놓았답니다.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고 허물어진 탑은 바벨탑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인류는 수많은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것을 바벨탑의 신화로 종교화했죠. 다른 언어들은 의사소통의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 PC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2억 건 이상의 언어를 학습합니다. 이제 곧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과도 자유로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처럼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제2의 기계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을 기점으로 체스의 후반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상과학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튀어나오고 있죠. 미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제2의 기계시대. 이 책의 저자인 에릭 브리눌프슨과 앤드루 메가피, 이 사람들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 기하급수적인 기술의 발달. 둘째, 시간, 공간, 예술, 지식 모든 것의 디지털 정보화. 셋째, 제조업 혁신. 1965년 무어는 반도체 칩적 기술이 해마다 2배로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1958년부터 지금까지 약 18개월마다 2배로 발달하며 법칙이 되었습니다. 기하급수의 법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만약 기하급수로 걸음을 걷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한 걸음, 그 다음엔 그 2배인 2걸음, 세 번째는 그 2배인 4걸음, 네 번째는 그 2배인 8걸음, 이렇게 걷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29번째 걸음에 달에 도착하고요. 30번째 걸음에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하급수적 기술의 발달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996년 미국 정부는 아스키레드라는 슈퍼컴퓨터를 개발합니다. 5,500만 달러가 들었고 테니스장만한 면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9년 만에 10제곱센티미터 크기 500달러짜리 컴퓨터가 우리의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이 기술 위에 수많은 정보들이 탑재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디지털 정보화 되죠. 사물 인터넷이 전면화됩니다. 인간의 몸에 있는 30조 개의 세포 각각도 정보화됩니다. 이 정보들은 재조합됩니다. 지도와 각각의 교통시설이 재조합됩니다. 움직이는 차량의 정보가 결합해서 최적화된 운전 경로가 탄생합니다. 기하급수적인 기술 발달, 모든 것의 디지털 정보화, 제조업 혁신, 이 세 가지는 인공지능과 초연결로 광폭됩니다.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초연결된 60억 인류가 아이디어 생산의 주체가 됩니다.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 변화는 인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인간에게 유익했던 것보다 기하급수로 유익할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과 자유는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산업혁명 때도 그랬죠. 검은 연기가 런던을 휘감았습니다. 아동에 대해서도 노동 착취가 일어났었죠. 현재 이미 시작된 거대한 변화도 우리를 실험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부의 양극화이고 노동의 종말입니다. 현재의 기술 발달은 고도로 숙련된 사람에게 부를 선물합니다. 자본에게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슈퍼스타에게 부가 집중됩니다. 그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14만 명이 넘는 코닥은 파산했습니다. 고작 몇 사람이 개발한 인스타그램은 순식간에 10억 달러가 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세무회계 프로그램 터보텍스를 개발한 사람은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그 덕에 수만 명의 회계사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변호사, 의사, 회사 경영에 대한 자문, 이 모든 지적 노동도 이미 인공지능이 확고히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장벽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디지털 생산 비용은 한계 비용이 없습니다. 운송 비용도 점차 줄어듭니다. 국가별 무역 장벽도 의미가 없죠. 이제 1등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인들과 거래합니다. 네트워크와 표준의 효과 때문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있으면 나도 페북에 가입하죠. 나 때문에 또 다른 친구들이 페북에 가입합니다. 이런 효과가 일어나면 추격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미국에서 추가 생산된 이윤의 3분의 2가 1%에게 돌아갔습니다. 1990년부터 생산성 증가가 일자리 확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독일과 핀란드 등 북유럽도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무관합니다.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와도 무관합니다. 이것이 제2 기계시대의 법칙입니다. 증기기관과 전기혁명, 제1기계시대에는 경수대로 나눠 가졌습니다. 자기가 투입한 자본과 노동, 자원 그리고 운송이 가능한 범위로 이익을 나누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호모는 50명을 놓고 이야기를 했고 그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대 영국에서 셰익스피어는 3,000명 앞에서 연극을 했고 또 그만큼 부자가 되었죠. 그 외 수많은 이야기꾼들이 자기의縄張리에서 그만큼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기계시대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추가 생산 비용도 장애물이 아닙니다. 해리포터의 롤링은 전 세계 이야기를 주도하죠. 그의 이야기는 책뿐만이 아닙니다. 영화로, 게임으로, 그리고 수많은 버전으로 복제되어 퍼져갑니다. 추가 생산 비용은 제로이지만 그가 얻는 수익은 무한합니다. 그는 다른 이야기꾼들과 완전히 다른 부를 획득합니다. 거대한 변화, 이제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1%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인간과 기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각종 사회 시스템을 탐구하자고 말합니다. 기술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요 라고 말하면서요. 우리도 이제 그에 대한 생각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센입니다.